왼쪽에 있는 이 수식을 이용했을 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A열의 아무 셀이나 클릭하면 그렇죠. 이번에는 지정한 영역 바깥의 셀을 선택하더라도 행이 하이라이팅 되지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워크시트에 큰 표가 있습니다. 특히나 숫자 데이터가 가득해서 특정한 셀을 선택할 경우 데이터를 트래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엑셀이 포커스 셀 기능을 사용하면 지정한 셀의 행과 열이 함께 하이라이팅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와 주변 데이터와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포커스 셀 기능은 편리하지만 한계도 있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업무 성격에 맞는 형태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시트에 큰 표가 있습니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숫자 데이터만 가득합니다. 어떤 셀을 선택했을 때 그 셀이 속한 행과 열을 하이라이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포커스 셀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엑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보기 탭 표시 그룹에서 포커스 셀 명령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한 셀을 선택할 때마다 그 행이 속한 행과 열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팅 되게 되죠. 포커스 셀 기능은 편리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에도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트나 특정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전 강의에서도 포커스 셀 기능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틀 고정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강의에서는 이것이 MS가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버그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틀 고정이 된 상태에서도 포커스 셀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커스 셀 기능을 보완한 셀 하이라이팅 기능을 적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셀 범위를 선택해야겠죠. 예제에서는 B2셀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전체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한 다음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을 하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로우 함수와 셀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조건을 비교를 합니다. 이 수식은 현재 수식이 들어있는 셀의 행 번호가 현재 활성화된 셀의 행 번호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논리식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같다면 true, 다르다면 false가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채우기 탭을 선택한 다음 살구색인가요? 연한 주황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결과를 보면 지정한 영역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서식이 입혀졌습니다. 다른 셀을 선택해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죠. 예를 들어서 7번째 행을 선택한 다음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 F9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정한 서식이 입혀졌습니다. 특정한 셀을 선택을 하고 F9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매번 F9를 눌러서 재계산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니까 간단한 VBA 코드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시트의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코드 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아주 친숙한 화면이 나타났죠. 현재는 조건부 서식 1이라고 하는 시트가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코드 창이 있는데 현재 워크시트의 이벤트 코드 창이 되겠습니다. 코드 창 왼쪽 위에 있는 개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현재 워크시트의 셀렉션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곳으로 가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타겟 그리고 점을 입력한 다음 재계산을 하기 위해서 calculate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다음 워크시트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볼까요? 조금 전과 같이 매번 F9를 누르지 않더라도 셀로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셀렉션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자동으로 재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행에 대해서 하이라이팅이 되게 되죠. 이 방법은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하이라이팅 할 수 있는 반면 행 방향으로만 하이라이팅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B열 이외에 A열을 선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행이 하이라이팅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어서 계속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 셀 내지는 셀 하이라이팅과 관련된 이전 강좌 iexceller.com으로 오셔서 Y0243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행방향으로만 하이라이팅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셀 그리고 컬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하나 더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두 가지 조건을 or라는 연산 함수를 이용해서 조합을 했습니다. 셀에 있는 이 수식 부분을 범위로 지정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 탭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한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수식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하늘색을 지정해 볼까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지정한 영역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영역의 행과 열 방향에는 서식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른 셀은 선택하더라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F9키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한 셀의 행과 열 방향에 대해서 셀이 하이라이팅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코드 보기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개체 선택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기본 옵션으로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생성이 안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 선택 드롭다운을 클릭해서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가서 타겟 그리고 점을 입력한 다음 calculate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워크시트로 가서 아무 셀이나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지정할 셀의 행과 열이 하이라이팅 되게 됩니다. 이 방식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1시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정한 영역의 바깥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A열에 있는 아무 셀이나 클릭하면 데이터 바깥 영역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행 전체가 하이라이팅이 되죠. 열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F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의 F열이 선택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조건을 추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여기에 빨간색 네모 박스 안에 미리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AND 함수와 OR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셀, 로, 그리고 셀, 컬 이렇게 두 가지 함수는
선택한 셀의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셀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row와 column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려는 각 셀의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or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셀의 행이 선택한 셀의 행과 같거나 또는 현재 셀의 열이 선택한 셀의 열과 같을 때만 true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선택한 셀의 같은 행 또는 같은 열에 해당하는 셀들만 유효하게 서식을 지정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조건은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지정한 셀 범위가 어디인지를 유효한 범위를 타겟팅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셀 row라는 이 함수가 크거나 같기를 row b이니까 b 이행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데이터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AF16인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 영역 안에 있는지를 조건 판별하기 위해서 셀 row 또는 셀 col이라는 이 결과값이 크거나 같기를 혹은 작거나 같기를 이라는 조건을 지정을 해서 or 함수와 연결을 한 겁니다. 조건을 찬찬히 따져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수식 부분을 범위로 지정해서 Ctrl C를 눌러 복사를 해둡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미 입력된 조건부 서식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다시 지정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죠. 그런 다음 홈 탭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한 다음 Ctrl V를 눌러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수식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강제 줄바꿈 처리를 통해서 수식의 가독성을 좀 높인 상태에서 이 수식을 복사했기 때문에 공백이 들어갑니다만 상관은 없습니다.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하늘색을 선택합니다. 확인 클릭,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 프로시저가 이미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아무 셀이나 클릭하기만 하면 지정한 셀의 행과 열이 전체적으로 하이라이팅이 되죠. 왼쪽에 있는 이 수식을 이용했을 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A열의 아무 셀이나 클릭하면 그렇죠. 이번에는 지정한 영역 바깥의 셀을 선택하더라도 행이 하이라이팅 되지가 않습니다. 열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바깥에 있는 열을 선택할 경우 열이 선택되는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엑셀 2016 버전 이상이라면 let 함수를 사용해서 좀 더 구조적으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모든 엑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함수들로만 처리하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